장안의 화제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사건의 이 단서들을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 반장님.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오늘의 강력 사건 그 단서를 저희 강력 상황판에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가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런 단서인데 이 어떤 단서일까요?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 같은데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내리죠. 그런데 누군가 다른 분이 버스 운전석에 타고 문이 닫힙니다. 능수능란하게 누군가가 버스를 쫓아가는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좀 한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충북 진천군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앉더니 능숙하게 문을 닫고 후진합니다. 운전기사와 동료가 버스 두들기며 쫓아가지만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자, 버스를 훔쳐서 달아난 장면입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도 무시하면서 아찔한 주행을 펼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겨우 멈춰섭니다. 경찰이 버스 출입문을 부숩니다. 그리고 체포에 성공합니다. 배 반장님, 아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버스 절취 사건 같은데요. 이거 버스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버스 절취보다는 충동적인 어떤 운전을 해보고 싶은 운전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네.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열쇠라든가 아니면 단추라든가 아니면 지퍼라든가 특징적인 점에 우리가 보통 꽂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각성되는 그 특징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무모한데요. 이렇게 그냥 훔쳐가면 걸리죠.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보통 저런 충동 자극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기분 장애 쪽에 가까운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나가실 때 기사님 나가실 때 키를 뽑고 가야 되는데 네. 보통 그냥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걸 알고 보통 저런 범인들이 저런 걸 이용을 하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형 버스 운전을 잘하나도 궁금한데 면허 있습니까, 이분?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면허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면허가 저 면허는 거 아니었죠. 버스 면허는 아니었죠. 무면허네, 결국에. 예, 무면허죠. 예, 예. 아찔한 추격전.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쫓아오니 영화 장면 같아서 질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네. 쫓아오면 쫓아갈수록 더 그 어떤 자기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즐겨서 예. 질주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와. 보통 저런 걸 카체이싱이라고 하는데 네. 경찰에서도 저런 걸 할 때는 사실 경광등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자극을 주기 싫어가지고. 자극을 주면 더 속도를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 붙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 요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가 너무 예, 예. 재밌는데 배 반장님이 이런 사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런 분들이 어떤 충동의 범죄 행동을 더 자극받기 때문에 경찰도 추격할 때 사이렌 끄고 조용히 예. 깜빡이는 킵니까, 경찰이?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 범인한테 자극을 크게 주면 안 되니까. 깜빡이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죠. 비상 깜빡이는 켜고. 그 기본적으로 먼저 선 차단을 합니다. 네. 앞에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쫓아가는 거지. 그냥 쫓아가면은 앞에 있는 어떤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선 차단 후에 쫓아가면서 이제 그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km 어떤 경찰과의 카 체이싱, 그러니까 추격전도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의 어떤 심리는 내가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 너무 운전하고 싶어. 키가 꽂혀 있어. 들어가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전하고 있어. 경찰이 쫓아와. 영화 같아. 근데 내가 처벌받고 붙잡힐 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에 대한 염려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망상이 앞 단계부터 장면을 연계되는 거지. 네. 뒤에 있는 걸 걱정해서 앞에 장면을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예. 기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키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기사님만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보통의 경우 저렇게 이제 흔히 말 용변이 급해지고 나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저런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지금 저 쫓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다급하겠습니까? 굉장하시고 저 문제는 저번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다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죠. 경찰이 아주 잘 예. 추격을 했고 멈춰 세웠고 3단봉으로 지금 아찔아찔합니다. 무면허기 때문에 이 대형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저 버스 운전을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지만 경찰이 잘
제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관계자의 이야기도 제가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 꽂혀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버스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불구속으로 저희는 사건은 송치를 했고요. 불구속으로도 사건 송치했다. 근데 이제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저 상태는 그냥 놔두면은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한 응급 입원이 아마 조치가 됐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조치가 빨리 돼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랄까 좀 어떤 치료의 문제다라는 말씀이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